많은 분들이 삶은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십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조리도 쉽고 가격도 부담이 적어서 아침 식사로 특히 인기죠.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같은 음식을 같은 방식으로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거뜬하던 조합이 나이가 들면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변비나 가스, 속쓰림을 늘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신장과 요로에 부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 자체를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다만 함께 먹는 짝꿍과 타이밍이 바뀌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안내입니다. 평소 계란을 드신 뒤 속이 답답하거나 트림이 잦아졌거나 소변 거품이 늘었거나 옆구리 통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규칙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소화력 저하와 수분 부족, 신장 여과 능력 저하를 고려했을 때 위험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생활 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음식은 각각 따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장 안에서 한꺼번에 섞이고 산과 효소와 담즙과 미생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반응합니다. 이 반응을 처리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담즙 분비와 췌장 효소의 분비가 예전 같지 않고 장의 움직임도 더딜 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했다는 경험이 예전과 똑같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 많은 칼슘, 많은 탄닌, 많은 수산 같은 성분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는 대개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늘고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가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안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나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성분들이 결정을 만들면서 결석 위험을 키우기도 합니다. 첫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계란과 감입니다. 단감이든 홍시든 곶감이든 감류 전체가 해당됩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만드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엉기기 쉽습니다. 특히 공복에 계란을 먹고 바로 감을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위 안에서 소화가 느려지는 사람에게는 덩어리처럼 뭉칠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바로 돌이 생긴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위 배출이 느리고 위산이 약해지면 뭉칠 가능성이 올라간다입니다. 감을 좋아하신다면 감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란과 같은 시간대에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는 위가 어느 정도 비워지고 난 다음에, 즉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거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시간차를 두면 같은 재료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계란과 두유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가볍게 느껴지고 달지 않은 두유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침마다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좋은 단백질이라도 한 번에 많이 몰아넣으면 부담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질소 찌꺼기가 생기고 이 찌꺼기를 처리하고 배출하는 과정에 간과 신장이 관여합니다. 젊고 활동량이 많고 수분 섭취가 충분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활동량이 줄고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있고 기존에 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이라면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소변 거품이나 피로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계란과 같은 끼니에 겹치기보다 하루 중 다른 시간대로 분리하거나 계란의 양을 줄이고 채소와 곡물의 비율을 늘려 균형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계란을 먹고 바로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차와 커피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식후 입가심으로 좋지만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와 커피에는 수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계란 노른자나 다른 식품에서 들어온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들 여지가 생깁니다. 결석의 원인은 다양해서 차 한 잔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물을 적게 마시는 편이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도 수분 보충이 부족하고 예전에 결석을 겪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식후 바로 진한 차 습관은 한번 점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답은 금지가 아니라 간단한 간격입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차나 커피는 최소 1시간 정도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정리하면 계란과 상극이 되는 포인트는 음식 이름 자체보다도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방식과 탄닌이나 수산처럼 결합을 잘 만드는 성분을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규칙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계란을 먹은 직후에는 감류를 피하고 시간을 띄우십시오. 둘째,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드시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다른 시간대로 옮기거나 양을 조절하십시오. 셋째, 계란 직후 진한 차나 커피는 1시간 뒤로 미루십시오. 넷째, 무엇보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단백질을 먹는다는 것은 몸에 재료를 넣는 일이지만 물이 없으면 그 재료를 나르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이 막힙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니라 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짝꿍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식이섬유와 향 성분이 있어 계란의 느끼함과 비린내를 잡아주고 소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살짝 볶아 계란과 섞으면 씹는 맛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짝꿍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맛과 흡수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을 보완해주지만 여기서도 양이 중요합니다. 치즈를 과하게 올리기보다 얇게 한 장 정도로 맛과 영양을 더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조합만큼 중요한 것이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오래 삶아 완숙으로 드시거나 반대로 덜 익힌 상태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삶으면 노른자 가장자리가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단단해지면 위산이 약한 분에게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덜 익힌 흰자는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정 단백질 성분 때문에 영양 흡수에 방해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흰자는 충분히 익히고 노른자는 촉촉하게 남기는 반숙이 실용적인 선택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고 7분 정도 익힌 뒤 바로 찬물에 식히면 껍질도 잘 까지고 노른자는 크림처럼 부드럽고 흰자는 탄탄하게 익습니다. 치아가 약해도 부담이 적고 속이 꽉 막히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계란을 먹고 난 뒤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기 쉽고 특히 아침에는 몸이 굳어 있어 순환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때 가벼운 걷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를 방해하고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한 날은 물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 물을 벌컥 마시기보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짠맛을 위해 소금을 과하게 찍어 먹는 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늘려 혈압과 부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후추나 허브, 양파, 파, 레몬즙 같은 풍미 재료로 맛을 내는 방식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계란과 동시에 먹기보다 식사와 간격을 두는 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침 메뉴 예시로는 양파를 볶아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를 함께 익힌 간단한 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친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늘어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밥은 주먹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양념을 살짝 씻어 간을 줄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 물을 조금 섞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 애호박을 넣어 부드럽게 쪄보세요. 씹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생으로 크게 드시기 힘들다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는 분이라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과 활동량, 콩팥 상태,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매일 같은 양을 고집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어떤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천천히 먹기와 따뜻한 음식과 함께라는 두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차갑게 보관된 계란을 급히 먹기보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고 미지근한 국이나 따뜻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위가 덜 놀랍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끊기 어렵다면 방법은 분리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고 감을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은 그날 다른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다른 단백질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는 두유를 반 팩 정도로 줄이거나 두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로 바꾸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는 것도 대안입니다. 차와 커피는 1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뒤 1시간은 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 심리적인 만족도 챙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게는 피하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큼 염분과 수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간장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양파, 파, 마늘, 후추로 간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면 만족감은 유지됩니다. 혹시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계란 자체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은 더 보충하고 짠 음식과 과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는 패턴을 피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감처럼 탄닌이 강한 과일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고 무엇보다 양을 줄이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과 산도가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이 기본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계란을 프라이로 부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으니 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들러붙지 않는 팬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십시오. 단백질을 늘리려고 계란을 3알, 4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60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식사 기록을 짧게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속이 불편했다면 함께 먹은 반찬과 음료, 식사 속도, 그날의 수분 섭취, 잠의 질이 힌트가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패턴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만 급히 먹고 나가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급히 넣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입이라도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한 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나 소변 단백이 있다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백질 총량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물 한 컵을 나눠 마시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작은 의자나 테이블에서 10분만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을 세워두면 위산 역류가 줄고 소화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이어가 보세요. 계란과 잘 맞는 채소는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부추,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있고 향이 있는 채소는 계란의 단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생양파나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입니다.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의 영향은 개인차가 크고 전체 식단과 체중, 운동,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무조건 악으로 보기보다 가공식품과 튀김, 과한 포화지방,
과한당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걷기를 늘리는 큰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양파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은 그 큰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변비가 심해진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란 자체보다 물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나물, 김, 샐러드,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반찬을 반드시 하나 넣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변비가 심한 분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건강은 금지 목록을 늘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폭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조합과 타이밍만 바꾸십시오. 계란은 유지하되 감은 시간차, 두유는 분리 또는 감량, 차와 커피는 1시간 뒤, 물은 조금씩 자주,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기, 식후에는 천천히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메뉴 예시로는 양파를 볶아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를 함께 익힌 간단한 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친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늘어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밥은 주먹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양념을 살짝 씻어 간을 줄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 물을 조금 섞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 애호박을 넣어 부드럽게 쪄보세요. 씹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생으로 크게 드시기 힘들다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는 분이라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과 활동량, 콩팥 상태,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매일 같은 양을 고집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어떤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천천히 먹기와 따뜻한 음식과 함께라는 두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차갑게 보관된 계란을 급히 먹기보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고 미지근한 국이나 따뜻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위가 덜 놀랍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끊기 어렵다면 대안은 분리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고 감을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은 그날 다른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이 괜찮습니다. 두유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다른 단백질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는 두유를 반 팩 정도로 줄이거나 두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로 바꾸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와 커피는 1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뒤 1시간은 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 심리적인 만족도 챙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게는 피하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큼 염분과 수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간장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양파, 파, 마늘, 후추로 간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면 만족감은 유지됩니다. 혹시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계란 자체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은 더 보충하고 짠 음식과 과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는 패턴을 피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감처럼 탄닌이 강한 과일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고 무엇보다 양을 줄이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과 산도가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이 기본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계란을 프라이로 부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으니 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들러붙지 않는 팬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십시오. 단백질을 늘리려고 계란을 3알, 4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예순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식사 기록을 짧게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속이 불편했다면 함께 먹은 반찬과 음료, 식사 속도, 그날의 수분 섭취, 잠의 질이 힌트가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패턴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만 급히 먹고 나가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급히 넣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입이라도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한 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나 소변 단백이 있다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백질 총량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물 한 컵을 나눠 마시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작은 의자나 테이블에서 10분만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을 세워두면 위산 역류가 줄고 소화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이어가 보세요. 계란과 잘 맞는 채소는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부추,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있고 향이 있는 채소는 계란의 단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생양파나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입니다.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의 영향은 개인차가 크고 전체 식단과 체중, 운동,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무조건 악으로 보기보다 가공식품과 튀김, 과한 포화지방, 과한 당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걷기를 늘리는 큰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양파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은 그 큰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변비가 심해진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란 자체보다 물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나물, 김, 샐러드,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반찬을 반드시 하나 넣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변비가 심한 분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건강은 금지 목록을 늘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폭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조합과 타이밍만 바꾸십시오. 계란은 유지하되 감은 시간차, 두유는 분리 또는 감량, 차와 커피는 1시간 뒤, 물은 조금씩 자주,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기, 식후에는 천천히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메뉴 예시로는 양파를 볶아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를 함께 익힌 간단한 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친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늘어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밥은 주먹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양념을 살짝 씻어 간을 줄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 물을 조금 섞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 애호박을 넣어 부드럽게 쪄보세요. 씹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생으로 크게 드시기 힘들다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는 분이라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과 활동량, 콩팥 상태,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매일 같은 양을 고집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어떤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천천히 먹기와 따뜻한 음식과 함께라는 두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차갑게 보관된 계란을 급히 먹기보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고 미지근한 국이나 따뜻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위가 덜 놀랍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끊기 어렵다면 방법은 분리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고 감을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은 그날 다른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다른 단백질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는 두유를 반 팩 정도로 줄이거나 두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로 바꾸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와 커피는 1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뒤 1시간은 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 심리적인 만족도 챙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게는 피하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큼 염분과 수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간장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양파, 파, 마늘, 후추로 간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면 만족감은 유지됩니다. 혹시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계란 자체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은 더 보충하고 짠 음식과 과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는 패턴을 피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감처럼 탄닌이 강한 과일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고 무엇보다 양을 줄이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과 산도가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이 기본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계란을 프라이로 부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으니 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들러붙지 않는 팬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십시오. 단백질을 늘리려고 계란을 3알, 4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예순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식사 기록을 짧게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속이 불편했다면 함께 먹은 반찬과 음료, 식사 속도, 그날의 수분 섭취, 잠의 질이 힌트가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패턴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만 급히 먹고 나가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급히 넣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입이라도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한 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나 소변 단백이 있다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백질 총량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물 한 컵을 나눠 마시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작은 의자나 테이블에서 10분만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을 세워두면 위산 역류가 줄고 소화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이어가 보세요. 계란과 잘 맞는 채소는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부추,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있고 향이 있는 채소는 계란의 단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생양파나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입니다.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의 영향은 개인차가 크고 전체 식단과 체중, 운동,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무조건 악으로 보기보다 가공식품과 튀김, 과한 포화지방,
과한당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걷기를 늘리는 큰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양파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은 그 큰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변비가 심해진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란 자체보다 물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나물, 김, 샐러드,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반찬을 반드시 하나 넣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변비가 심한 분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건강은 금지 목록을 늘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폭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조합과 타이밍만 바꾸십시오. 계란은 유지하되 감은 시간차, 두유는 분리 또는 감량, 차와 커피는 1시간 뒤, 물은 조금씩 자주,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기, 식후에는 천천히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메뉴 예시로는 양파를 볶아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를 함께 익힌 간단한 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친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늘어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밥은 주먹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양념을 살짝 씻어 간을 줄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 물을 조금 섞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 애호박을 넣어 부드럽게 쪄보세요. 씹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생으로 크게 드시기 힘들다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는 분이라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과 활동량, 콩팥 상태,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매일 같은 양을 고집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어떤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천천히 먹기와 따뜻한 음식과 함께라는 두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차갑게 보관된 계란을 급히 먹기보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고 미지근한 국이나 따뜻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위가 덜 놀랍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끊기 어렵다면 방법은 분리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고 감을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은 그날 다른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다른 단백질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는 두유를 반 팩 정도로 줄이거나 두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로 바꾸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와 커피는 1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뒤 1시간은 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 심리적인 만족도 챙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게는 피하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큼 염분과 수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간장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양파, 파, 마늘, 후추로 간을 세우는 대안을 선택해 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면 만족감은 유지됩니다. 혹시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계란 자체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은 더 보충하고 짠 음식과 과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는 패턴을 피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감처럼 탄닌이 강한 과일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고 무엇보다 양을 줄이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과 산도가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이 기본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계란을 프라이로 부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으니 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들러붙지 않는 팬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십시오. 단백질을 늘리려고 계란을 3알, 4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60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식사 기록을 짧게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속이 불편했다면 함께 먹은 반찬과 음료, 식사 속도, 그날의 수분 섭취, 잠의 질이 힌트가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패턴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만 급히 먹고 나가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급히 넣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입이라도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한 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나 소변 단백이 있다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백질 총량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물 한 컵을 나눠 마시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작은 의자나 테이블에서 10분만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을 세워두면 위산 역류가 줄고 소화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이어가 보세요. 계란과 잘 맞는 채소는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부추,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있고 향이 있는 채소는 계란의 단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생양파나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입니다.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의 영향은 개인차가 크고 전체 식단과 체중, 운동,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무조건 악으로 보기보다 가공식품과 튀김, 과한 포화지방, 과한 당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걷기를 늘리는 큰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양파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은 그 큰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변비가 심해진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란 자체보다 물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나물, 김, 샐러드,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반찬을 반드시 하나 넣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변비가 심한 분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건강은 금지 목록을 늘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폭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조합과 타이밍만 바꾸십시오. 계란은 유지하되 감은 시간차, 두유는 분리 또는 감량, 차와 커피는 1시간 뒤, 물은 조금씩 자주,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기, 식후에는 천천히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메뉴 예시로는 양파를 볶아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를 함께 익힌 간단한 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친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늘어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밥은 주먹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양념을 살짝 씻어 간을 줄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대안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 물을 조금 섞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 애호박을 넣어 부드럽게 쪄보세요. 씹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생으로 크게 드시기 힘들다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는 분이라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과 활동량, 콩팥 상태,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매일 같은 양을 고집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어떤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천천히 먹기와 따뜻한 음식과 함께라는 두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차갑게 보관된 계란을 급히 먹기보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고 미지근한 국이나 따뜻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위가 덜 놀랍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끊기 어렵다면 방법은 분리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고 감을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은 그날 다른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다른 단백질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는 두유를 반 팩 정도로 줄이거나 두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로 바꾸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와 커피는 1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뒤 1시간은 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 심리적인 만족도 챙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게는 피하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큼 염분과 수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간장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양파, 파, 마늘, 후추로 간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면 만족감은 유지됩니다. 혹시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계란 자체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은 더 보충하고 짠 음식과 과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는 패턴을 피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감처럼 탄닌이 강한 과일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고 무엇보다 양을 줄이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과 산도가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이 기본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계란을 프라이로 부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으니 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들러붙지 않는 팬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십시오. 단백질을 늘리려고 계란을 3알, 4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60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식사 기록을 짧게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속이 불편했다면 함께 먹은 반찬과 음료, 식사 속도, 그날의 수분 섭취, 잠의 질이 힌트가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패턴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만 급히 먹고 나가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급히 넣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입이라도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한 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나 소변 단백이 있다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백질 총량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물 1컵을 나눠 마시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작은 의자나 테이블에서 10분만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몸을 세워두면 위산 역류가 줄고 소화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이어가 보세요. 계란과 잘 맞는 채소는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부추,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있고 향이 있는 채소는 계란의 단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생양파나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입니다.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의 영향은 개인차가 크고 전체 식단과 체중, 운동,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무조건 악으로 보기보다 가공식품과 튀김, 과한 포화지방,
과한 당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걷기를 늘리는 큰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양파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은 그 큰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변비가 심해진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란 자체보다 물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나물, 김, 샐러드,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반찬을 반드시 하나 넣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변비가 심한 분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건강은 금지 목록을 늘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폭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조합과 타이밍만 바꾸십시오. 계란은 유지하되 감은 시간차, 두유는 분리 또는 감량, 차와 커피는 1시간 뒤, 물은 조금씩 자주,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기, 식후에는 천천히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메뉴 예시로는 양파를 볶아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를 함께 익힌 간단한 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친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늘어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밥은 주먹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양념을 살짝 씻어 간을 줄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 물을 조금 섞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 애호박을 넣어 부드럽게 쪄보세요. 씹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생으로 크게 드시기 힘들다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는 분이라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과 활동량, 콩팥 상태,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매일 같은 양을 고집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어떤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천천히 먹기와 따뜻한 음식과 함께라는 두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차갑게 보관된 계란을 급히 먹기보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고 미지근한 국이나 따뜻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위가 덜 놀랍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끊기 어렵다면 방법은 분리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고 감을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은 그날 다른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다른 단백질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는 두유를 반 팩 정도로 줄이거나 두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로 바꾸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는 것도 대안입니다. 차와 커피는 1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뒤 1시간은 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 심리적인 만족도 챙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게는 피하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큼 염분과 수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간장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양파, 파, 마늘, 후추로 간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면 만족감은 유지됩니다. 혹시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계란 자체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은 더 보충하고 짠 음식과 과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는 패턴을 피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감처럼 탄닌이 강한 과일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고 무엇보다 양을 줄이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과 산도가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이 기본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계란을 프라이로 부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으니 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들러붙지 않는 팬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십시오. 단백질을 늘리려고 계란을 3알, 4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예순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식사 기록을 짧게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속이 불편했다면 함께 먹은 반찬과 음료, 식사 속도, 그날의 수분 섭취, 잠의 질이 힌트가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패턴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만 급히 먹고 나가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급히 넣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입이라도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한 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나 소변 단백이 있다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백질 총량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물 한 컵을 나눠 마시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작은 의자나 테이블에서 10분만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을 세워두면 위산 역류가 줄고 소화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이어가 보세요. 계란과 잘 맞는 채소는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부추,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있고 향이 있는 채소는 계란의 단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생양파나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입니다.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의 영향은 개인차가 크고 전체 식단과 체중, 운동,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무조건 악으로 보기보다 가공식품과 튀김, 과한 포화지방, 과한 당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걷기를 늘리는 큰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양파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은 그 큰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변비가 심해진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란 자체보다 물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나물, 김, 샐러드,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반찬을 반드시 하나 넣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변비가 심한 분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건강은 금지 목록을 늘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폭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조합과 타이밍만 바꾸십시오. 계란은 유지하되 감은 시간차, 두유는 분리 또는 감량, 차와 커피는 1시간 뒤, 물은 조금씩 자주,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기, 식후에는 천천히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메뉴 예시로는 양파를 볶아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를 함께 익힌 간단한 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친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늘어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밥은 주먹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양념을 살짝 씻어 간을 줄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 물을 조금 섞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 애호박을 넣어 부드럽게 쪄보세요. 씹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생으로 크게 드시기 힘들다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는 분이라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과 활동량, 콩팥 상태,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매일 같은 양을 고집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어떤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천천히 먹기와 따뜻한 음식과 함께라는 두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차갑게 보관된 계란을 급히 먹기보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고
미지근한 국이나 따뜻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위가 덜 놀랍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끊기 어렵다면 대안은 분리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고, 감을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은 그날 다른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이 괜찮습니다. 두유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다른 단백질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는 두유를 반 팩 정도로 줄이거나 두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로 바꾸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와 커피는 1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뒤 1시간은 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 심리적인 만족도 챙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게는 피하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큼 염분과 수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간장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양파, 파, 마늘, 후추로 간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면 만족감은 유지됩니다. 혹시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계란 자체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은 더 보충하고 짠 음식과 과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는 패턴을 피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감처럼 탄닌이 강한 과일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고 무엇보다 양을 줄이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과 산도가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이 기본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계란을 프라이로 부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으니 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들러붙지 않는 팬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십시오. 단백질을 늘리려고 계란을 3알, 4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60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식사 기록을 짧게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속이 불편했다면 함께 먹은 반찬과 음료, 식사 속도, 그날의 수분 섭취, 잠의 질이 힌트가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패턴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만 급히 먹고 나가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급히 넣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입이라도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한 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나 소변 단백이 있다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백질 총량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물 1컵을 나눠 마시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작은 의자나 테이블에서 10분만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을 세워두면 위산 역류가 줄고 소화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이어가 보세요. 계란과 잘 맞는 채소는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부추,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있고 향이 있는 채소는 계란의 단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생양파나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입니다.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의 영향은 개인차가 크고 전체 식단과 체중, 운동,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무조건 악으로 보기보다 가공식품과 튀김, 과한 포화지방, 과한 당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걷기를 늘리는 큰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을 양파나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은 그 큰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변비가 심해진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란 자체보다 물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나물, 김, 샐러드,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있는 반찬을 반드시 하나 넣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변비가 심한 분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건강은 금지 목록을 늘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폭식을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조합과 타이밍만 바꾸십시오. 계란은 유지하되 감은 시간차, 두유는 분리 또는 감량, 차와 커피는 1시간 뒤, 물은 조금씩 자주,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기, 식후에는 천천히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메뉴 예시로는 양파를 볶아 계란을 풀어넣고 토마토를 함께 익힌 간단한 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친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늘어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밥은 주먹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국은 짜지 않게, 김치는 양념을 살짝 씻어 간을 줄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풀어 물을 조금 섞고 잘게 썬 양파와 당근, 애호박을 넣어 부드럽게 쪄보세요. 씹기 쉬워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생으로 크게 드시기 힘들다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셔도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는 분이라면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중과 활동량, 콩팥 상태,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매일 같은 양을 고집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어떤 날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바꿔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계란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천천히 먹기와 따뜻한 음식과 함께라는 두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차갑게 보관된 계란을 급히 먹기보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고 미지근한 국이나 따뜻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위가 덜 놀랍니다. 감이 너무 좋아서 끊기 어렵다면 방법은 분리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에 드시고 감을 아침에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은 그날 다른 시간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곁들이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다른 단백질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는 두유를 반 팩 정도로 줄이거나 두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로 바꾸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와 커피는 1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뒤 1시간은 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를 즐기시면 심리적인 만족도 챙기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분이라면 오후 늦게는 피하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만큼 염분과 수분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간장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양파, 파, 마늘, 후추로 간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향과 감칠맛이 살아나면 만족감은 유지됩니다. 혹시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계란 자체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은 더 보충하고 짠 음식과 과한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먹는 패턴을 피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과일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감처럼 탄닌이 강한 과일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 선택하고 무엇보다 양을 줄이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당과 산도가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이 기본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계란을 프라이로 부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법은 더부룩함을 늘릴 수 있으니 팬에 기름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들러붙지 않는 팬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십시오. 단백질을 늘리려고 계란을 3알, 4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예순 이후에는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식사 기록을 짧게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속이 불편했다면 함께 먹은 반찬과 음료, 식사 속도, 그날의 수분 섭취, 잠의 질이 힌트가 됩니다. 몸은 정직해서 패턴을 찾으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만 급히 먹고 나가는 분들은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급히 넣으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입이라도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마무리한 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계란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었거나 소변 단백이 있다거나 심한 부종이 있다거나 통풍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다면 개인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현재 드시는 약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단백질 총량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물 한 컵을 나눠 마시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은 작은 의자나 테이블에서 10분만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을 세워두면 위산 역류가 줄고 소화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이어가 보세요. 계란과 잘 맞는 채소는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나 부추, 파프리카,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있고 향이 있는 채소는 계란의 단조로움을 줄여줍니다. 다만 속이 예민한 분은 생양파나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